동대병원 안의사 조원장입니다. 김원장입니다. 여러 군데가 아픈 질환 있잖아요. 특별한 원인이 없이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픈 그런 질환. 옛날에는 여기저기 신경통이 있다고 표현을 하시다거나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왔다 갔다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진단명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섬유근통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질환입니다. 섬유근통증후군은 일단은 전신질환의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특별한 기질적 원인 없이 이제 여러 군데가 아픈 거죠. 예전에는 진단 기준이 몸을 이렇게 중간으로 절반, 좌우로 절반 나눠서 이제 양쪽으로 있거나 위아래로 있으면서 3개월 이상 된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 진단명을 내렸고요. 진단 기준은 이전에는 의사가 18군데를 눌러서 11군데 이상 압통이 있는 경우에 이 진단명을 붙였습니다. 눌러서 이거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검사자 간의 차이도 좀 있고요. 세게 누르면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 기준이 몇 년 전에 좀 바뀌었어요. 요즘 진단 기준은 몸을 나눠서 이제 19군데를 체크를 하잖아요. 목, 어깨, 양쪽 턱, 양쪽 팔, 아래팔, 그 다음에 양쪽 골반, 등, 허리, 가슴, 배, 골반, 다리, 아랫다리 이렇게 해서 이게 세보면 19군데거든요. 그 중에 7군데 이상 아프면서 동반된 4가지 증상 중에 0점부터 3점까지 매겨서 12점 만점이잖아요. 7군데 이상 아프면서 5점 이상인 경우 이제 요걸 진단을 하고요. 4군데만 아프다, 4군데에서 6군데가 아프다 그러면 그 0점에서 12점 중에 9점 이상이면 이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아프면 동반된 증상이 좀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4군데 정도 아프면서 그러면 동반된 증상이 좀 많아야겠죠. 이게 원래 이름은 이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만성 피로증후군이었죠. 예, 옛날에는 만성 피로증후군이었는데 만성 피로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전부 다인 것 같잖아요. 안 피곤한 성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름이 일단 섬유근통으로 바뀌었고요. 진단 기준이 바뀌거나 하진 않았는데 진단 기준에는 이 피로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7군데 전날과 비교해서 한 일주일간 여기가 아팠나요? 하는데 양쪽 턱 하나 둘 그다음에 어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렇게 이 중에서 지난주에 여기가 아팠나요? 몇 군데가 아팠나요? 본인이 체크를 하죠. 그래서 19군데 중에 7군데가 이상인 경우에는 동반된 증상을 보는 게 또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로도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불편감이 있느냐, 인지 증상이 있느냐. 인지 증상 같은 경우에는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억력이 좀 감퇴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우울감이나 걱정 근심 뭐 이런 걸 포함한 게 있고요. 신체 증상, 배가 아프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메스껍다거나 힘이 떨어진다거나 뭐 어지럽다거나 탈모가 있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포함하는 신체 증상들을 포함해서 이 4가지 분류에서 이게 각각 0점부터 3점까지 자기가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7군데 이상 아프면 증상에서 5점 이상일 때, 3군데 이상 아프면 9점 이상일 때 이 섬유근통을 진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보면 굉장히 노화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노화와 관련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힘들면 이게 진단 기준에 대부분 들어가요. 목 아프고 등 아프고 허리 아프면 3개, 그렇지. 양쪽 골반 아프면은 2개, 그죠? 5개에다가 어깨 같은 데가 아프거나 뭐 다리 같은 데가 아파요. 그러면 7군데는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피곤하고 그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이거 2개만 해도 너무 힘들면 6점이거든요. 그럼 진단 기준에 들어가고요. 뭐 속이 안 좋은 게 동반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 좀 잠도 잘 못 자고 뭐 정신이 없고 집중력도 떨어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동반된 증상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 불편감이 있으면 대부분 들어갈 수 있어요. 딱 들었을 때 느낌은 애기 낳은 엄마들은 되게 많이 맞아요. 포함이 될 것 같네요. 보통은 성인들에서 나타나고요. 여성에서 호발된다고 돼 있어요. 사실 처음에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이제 이 주제를 다루자라고 할 때 얘기할 때는
근데 제가 듣자마자 난데?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저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어디도 아프고 이제 막 서로 얘기하면 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항상 왜냐면 우리는 계속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일도 계속하고 근육도 계속 쓰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피로도도 느끼고 뭐 이런 아픈 것들도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또 나눠서 정확하게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제 뭐 나이 들고 했으니까 아픈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것만은 아니네요. 애들이 저희 좀 컸잖아요. 더 애들이 어릴 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 진단 기준을 생각해보면 저도 제 몸에 대해서 제 연우이가 더 어릴 때 더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이 나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영원히 막 계속 안 좋아지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정말 그 애기 낳고 아주 힘들 때 가장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잠도 그때가 더 안 좋았고 그런 게 이제 당연히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게 내 인생 이제 애기 낳고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질환에 대해서 이제 같이 조금 공부하고 나름 좀 찾아보면서는 소아과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약간 결체 조직 질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단 기준이 사실은 그 미국 류마티즘 학회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소아과 파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비슷한 증상들을 표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아직 뭐 18세 미만의 친구들의 경우에서는 완전 성인보다는 드문 증상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온몸이 아파요 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결체 조직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는 친구들은 뭐 병원에 와서 처음 검사하는 것들도 뭐 혈액 검사나 그런 것에 있어서 결체 조직 질환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아요. 피로나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든 거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질병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는 뭐 비만이라던가 불면 이런 거를 질병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이제 질병의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후군이라는 게 사실은 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런 증상들을 모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많으면 이제 진단명이 붙는 거죠. 여기저기 아프고 피곤하다 이제 이런 거를 진단명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몇십 년 되지 않았나요? 저는 한 40년째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근데 굉장히 이게 맞물려 갈 수 있는 게 잠이 굉장히 얕아요. 저희 둘 다 그런데 잠을 되게 이제 깊은 수면을 잘 못하고 정말 노부부처럼 이렇게만 불러도 일어나고 깨울 때도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잠이 굉장히 얕고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 많으면 당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수면 문제, 수면 장애 혹은 수면이 부족한 경우 피로도, 우울감, 두통 이런 게 다 이제 이만큼 스펙트럼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 연관된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진단 기준에도 들어가고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경통 여기저기 왔다 갔다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이게 다 관절마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 섬유근통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통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약간 사람마다 역치가 또 있잖아요. 주관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요 진단 기준 자체도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느끼는 정도에 따라 또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활력이 넘치는 분들은 이거는 아니죠. 피로하고 힘든 분들에 대한 질환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존 쪽 방법으로는 당연히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잘 쉬고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요. 먹는 약은 진통제를 처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쓰는 약이 항우울제를 사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쓰는 약이 요거에 또 이제 급여가 돼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쓴 다음에 안 넘어가면 그런 약을 이제 써서 해결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특별히 더해드리는 거는 무통증 신호요법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통각신호. 통증이나 열감을 하는 그런 신경은 이제 운동신경이나 이런 다른 감각신경이랑 다르게 되게 얇은 조직학적으로 되게 작은 이제 섬유거든요. 그거에 이제 전기 신호를 줘서 통증이 머리로 가는 거를
뇌로 가는 걸 좀 교란시켜서 통증이 없게 느껴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뭐 도수 치료 같은 것도 동반을 해서 하면 근막이완이라던가 그런 근육통 같은 게 같이 해결이 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치료는 나이 인디케이션이 있어요? 나이 인디케이션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냥 증상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를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애들도 참을 수만 있으면 하면 예, 되고. 예. 예, 보통 근데 이 진단 기준은 이제 성인이니까요. 그치. 뭐 있으려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아이나 학생들한테는 이런 이제 스터디가 많지는 않고 확실히 뭐 저희 병원은 이제 다른 병원보다는 조금 좀 특별하게 또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물론 막 활력이 넘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나이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피곤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뭐 그다음에 심리적인 지지 이런 게 다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공부하면서 이제 수면량이 부족하거나 공부하기 힘들면 이제 우울하다거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러니까 예, 쉽지 하는 않아. 진짜 너무 다양하죠. 아이들마다도 다르고. 약이 효과가 있느냐, 운동 효과가 있느냐, 명상 효과가 있느냐 이런 논문을 다 보면 뭐 관계가 있다, 뭐 관계가 별로 없다 이런 논문이 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 봤는데 뭐 캐나다에서 약을 먹고 독일에서 운동을 하고 이탈리아에서 명상을 하고 이러면 좋아질 것 같은데 아. 캐나다 논문은 이렇고 이탈리아 논문은 이렇고 독일 논문은 이렇고 막 그러니까 진단이나 격리 기전이 좀 불확실한 만큼 치료 효과도 조금 각각 다 다를 것 같아요. 결국은 피로도를 좀 감소시키고 통증을 없애는데 치료에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얘의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질환이고요. 통증, 피로도, 이제 우울감 이런 것과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불명확한 증상들을 모아놓은 게 질병이다 이렇게 어떤 질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아시고 이걸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통증은 수면이 중요해요. 아니 그래서 그때 왜 또 치료하시면서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치료 받으면서. 통증의 기본이 이제 섬유근통도 그렇지만 섬유근통은 특히 그렇지만 이게 좀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아프면 잠을 못 자고 막 웅크려지고 더 아프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순간 딱 끊어주고 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딱 끊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조금 괜찮아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통증을 한번 딱 조절해주는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욕. 저는 목욕하고 뭐 목욕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영상 같은 거 너무 많이 보거나 핸드폰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시고 하면 수면의 질이 똑같은 시간을 이제 주무시더라도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 이제 핸드폰 하고 하시면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덜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많이 하는. 좀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고 적당한 신체적 활동,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셔서 이제 피곤하게 만들고 이제 일정한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게 그런 통증이나 수면 조절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운동을 또 하다가 안 하면 또 그렇죠. 아프잖아요.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아프죠. 아픔도 아픔인데 막 근육이 간질간질한 그 느낌이 있어서 또 못 자게 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은 나이 들면서는 이제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치는 데도 많아지고 유지는 계속 해줘야 그래야 이제 조금 삶의 질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냐면 일단은 도수 치료를 하고요. 무통증 치료법을 이제 도수 치료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이것만 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치료사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저랑 의견 교환을 하면서 그때 통증 어떤 치료 방법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제 도수 치료도 그렇고 어떤 실손보험이 적용을 받고 있고요. 무통증 신호요법은 특히 도수치료랑 다른 치료로 들어가서 이게 실손보험 보장에서 내 다른 부분이에요. 소진을 하신 분들도 요거는 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 있을 필요는 없다. 참고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삶의 질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먹는 약도 너무 피하실 필요 없고요.
약도 드셔보시고, 약은 뭐 엄청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삶의 질을 올려놓고 나쁜 고리를 한번 딱 끊어주는 목적으로 약을 좀 드시고, 너무 힘들 때만 약을 드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시는 거는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듣다 보면 다 내 얘기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생님 저는 성묘근통 증후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진단을 내리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환자들이. 근데 사실은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더 중한 질환이거나 그렇죠. 이거를 예. 또 그걸 감별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럴 네. 때 뭐 다른 검사들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뭐 혈액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신경학적 검사들을. 이제 아주 젊고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다른 검사가 필요 없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런 내과적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염증 수치 같은 거를 뭐 해결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수도 있고요. 아프신 부분마다 엑스레이를 찍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저런 거를 좀 배제를 한 다음에 이제 붙는 진단이기 때문에 병의 진행 경과,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가, 이런 거를 또 확인을 해서 내리는 진단입니다. 간단한 증상만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진단명은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기염, 중이염, 기관지염, 감기 오면 한 번에 다 올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성묘근통 증후군만 딱 있다고 보기는 되게 어렵고 이 사람한테 다른 게 같이 다 붙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통증이 없어지면 해결이 된 거죠. 뭐. 안 아파지면. 이 통증이라는 게 영원히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덜 아팠다 더 아팠다 혹은 안 아픈 기간이 있는 거지, 살면서 당신은 한 번도 안 아플 거예요, 지금 해결됐으니까, 이럴 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너무 힘들고 뭐 지칠 때 이걸 해결하고 삶의 질을 좀 높여놓고 나중에 아프면 다시 해결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굉장히 네. 되게 선진국형 질환이다. 그렇지. 진짜 막 뭐 세균이 막 침투하고 막 우리 막 항생제 때려 붓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단 기준이나 이 질환으로 보는 게 삶의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가면서 이런 질환들이 생겼죠. 피로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진단명을 붙여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체크를 해서 요 진단 기준에 맞거나 혹은 너무 뭐 피곤하고 여기저기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참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간단하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기준에 좀 부합하는 것 같을 때 한번 치료를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혹시나 뭐 이거 당연히 아픈 거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애기 안고 계실 때 보면 뭐 이렇게 밴드 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고요. 막 안을 때 막 하시면서 이제 드는 소리들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먼저 막 진료부 받고 가보세요 라고 하면 약간 또 무슨 상술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불편하신 게 있을 때 그냥 적극적으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안내해 드리기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조 원장님께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아내의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아픈데 괜히 참지 마시고 네. 아픈 곳이 있으면 방문해 주시고요. 날짜가 날짜이니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Fingers on Nelly.